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거랑 상관없이 의사가 그냥 안정적인 직업이니까 좋다. 숟가락으로 계속 떠먹여준 엄마의 아이들은요, 의대를 와도 안 떠먹여주면 못합니다. 자꾸 유급하고 떨어지고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돼요. 자기 주도적 학습은 엄청 어릴 때부터 저는 시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복한 엄마의 아이가 행복하다. 유쾌한 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아이들을 진료하고 있는 김희원입니다. 아이들을 다 맡겨놓고 오셨을 텐데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들과 아이들을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유쾌한 날 우리 저의 이제 섭외 전화를 거절하지 못하시고 함께 해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이를 키우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저희 병동의 간호사님이 이제 둘째를 낳고 육아휴직을 들어가셨어요. 근데 육아휴직 들어가셔가지고서는 저한테 이제 카톡을 한 거예요.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애가 둘이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애가 이렇게 둘이 이제 갓난애기 때는 몸이 힘들고요. 조금 지나면 마음이 힘들고요. 다 키워놓으면 떠나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아이를 키운다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데 그런 힘든 일들을 같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힘들게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혼자 힘든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힘들고 또 잘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예전에 한번 모셨을 때 굉장히 화제가 됐던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아이 키우면서 3번 내려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거 어떤 말씀이셨죠? 네, 그게 굉장히 인터넷에 화제가 되었더라고요. 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할 줄 알았는데 공부를 못한다. 생각보다 한번 내려놓아야 되고, 공부는 못해도 착할 줄 알았는데 착하지 않다. 내려놔야 되고, 착하진 않지만 건강할 줄 알았는데 건강하지도 않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려놓아야 된다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웃어주시네요. 사실 이 말씀이 진짜 화제가 됐어갖고 벌써 1년이 또 지났으니까 이 사이에 또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이 또 뭐가 생겼을까 싶어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아이를 키우기 되게 힘든 세상이잖아요.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받고서 커닝페이퍼를 가져왔어요. 왜냐면 숫자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해에 교육부랑 질병관리청에서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작년도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 보면 남자 아이들 중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라고 느끼는 아이가 36.0%, 여자 아이들 중에선 47.0%. 그러니까 우리 집에 계시는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반 정도는 나 너무 사는 게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울증을 경험하는 아이는 남자 아이들의 24.2%, 여자 아이들의 33.5%고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숫자로 말씀드렸지만 되게 힘들 것 같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아이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집에 가서 너 숨쉬고 살아있구나,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야겠어요.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면 되게 궁금하잖아요. 정말 공부가 좋아서 했을까? 엄마가 시켜서 했을까? 예, 되게 공부 열심히 해야 의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학창 시절에 공부 재밌으셨나요? 저는 재밌었는지는 기억은 안 나고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네, 제가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고요. 그때도 의대 등록금은 되게 비싸고 국립대를 가야 되겠어, 가능하면 서울대를 가야 되겠어,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네. 되게 열심히 한 게 어느 정도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 이제 지방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수능을 여자들 중에서 제일 잘한 아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 신문 뭐 방송 이런 데서 인터뷰를 하는데 저를 인터뷰한 게 아니라 저희 동네 목욕탕 할머니를 인터뷰하셨어요. 왜요? 왜냐하면 제가 일요일 새벽 5시에 늘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공부하러 가는 아이였거든요. 우와. 그래서 목욕탕 할머니가 걔 새벽 5시에 매일 일요일에 3년 동안 오내라고 인터뷰하셨습니다. 네. 목욕하는 끈기를 보여주셨네요.
선생님, 의사가 보는 의대 열풍 한번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의사를 하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의대를 보내면 좋을까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우선 그 의사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의사를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는 갔다. 의사만 해서는 안 된다. 의사를 하면서 과학자를 하거나 의사를 하면서 벤처를 하거나 N잡이에요, 이것도 N잡. 의사를 하면서 요즘에 웹툰 작가 하시는 분도 있고요. 유튜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좀 뭔가 의사라는 것을 이용해서 뭔가 다른 것을 같이 하는 사람이 살아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의사 되기도 힘든데 또 뭘 다 아직도 해야 된다는 게 진짜 너무 힘드네요. 네,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더불어서는 뭐 그냥 의사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의사가 되려고 애들을 다 의대를 보내려고 달리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이게 의사가 그냥 안정적인 직업이니까 좋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거,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나이 들어서까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모님들의 소망이잖아요. 아이들의 마음이 좀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좀 속상한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역시나 아이를 키우시면서 이렇게 경쟁이 심한 교육 현상으로 몰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정승 선생님 책도 봤는데요. 정승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머니 사교육을 줄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머니 사교육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그러면 선행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혹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저는 공부뿐만 아니라 뭐 예체능을 하는 아이도 있을 거고 뭐 아이돌 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뭔가 우리 아이한테 뭔가를 시킬 때는 두 가지 원칙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이게 우리 아이한테 잘 맞나? 지금 현재 우리 아이한테 이게 맞는 거냐?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거를 할 만하냐? 잘 따라가고 있냐? 너무 어렵지는 않나? 그런 우리 아이에게 맞는지를 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모든 것을 아이한테 시킬 때는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이가 힘들 때 우리 아이가 대치동사 잘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막 갑자기 막 애가 숨이 안 쉬어진다. 그리고 저는 진료실에서 진짜 뭐 그 사교육이나 혹은 뭐 그런 아이돌 같은 거 준비하다가 숨이 안 쉬어지고 틱이 생기고 뭐 이렇게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아요. 뭐 침을 못 삼키겠어. 뭐 이런 걸로 병원에 오는 아이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힘들다는 신호를 보낼 때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 근데 한번 시키고 나면 끝장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동안 들인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내려놓을 준비를 항상 마음에 돈 쓰기 전에 하시고. 그렇군요. 요즘에 이제 고3 친구들이 병원에 많이 온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좀 궁금하더라고요. 고3이 병원에 많이 오는 계절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실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 대부분은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자라는데요. 고3이 너무 압박도 많고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이번에는 6월 1일에 이제 모의고사 보고 나서 이미 여러 명의 아이들이 병원에 오기 시작했거든요. 애들이 뭐 얘기하는 것들이 뭐 숨이 안 쉬어지고 눈앞이 하얘져서 선생님 모의고사 보는데 지문을 하나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뭐 이런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 밤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뭐냐면 수능 시험장 교문 앞에서 발이 갑자기 땅에 붙어서 안 떨어져서 수능 시험을 못 보는 꿈을 밤마다 꾼다는 거예요. 한 번의 시험에 의해서 무언가가 결정되는 이런 상황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되게 무겁게 하고 그래서 좀 힘들게 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좀 어떻게 내 마음도 다스리면서 아이를 좀 도와줄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지금 사실 제일 힘든 것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네가 힘들겠다라는 마음 알아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잘 하고 있는 거, 네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고 잘 하고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서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힘든 마음을 알아주고 응원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옆에서 같이 지켜봐주고 응원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어쨌든 답을 찾고 싶으세요. 자기주도적인 학습,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말이 참
말은 너무 멋진데 그 시키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주도적 학습은 엄청 어릴 때부터 저는 시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숟가락질을 처음 배우는 것에 비유를 하고 싶어요. 애들이 숟가락질을 처음 배울 때 애들은 막 이렇게 이렇게 막 흘리면서 먹잖아요. 온 바닥에 떨어뜨리고 지저분하게 하면서. 또 공부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많은 실패를 하겠죠. 과제를 다 못해 가기도 하고 뭔가 성적이 생각보다 잘 안 나가기도 하고 학원 가면은 딱 찍어주는 것만 하면 제일 쉬운데 그렇지 못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 시기를 부모가 함께 잘 견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 인생이 사실 학습뿐만 아니라 자기주도적인 아이들은 다른 모든 것들도 스스로 잘 설계를 하거든요. 한번 우리가 그런 능력을 획득하면요, 그런 능력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스스로 알아서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구나, 어디쯤 와 있구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획을 수정하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해가는 아이들은요, 계속 어른이 됐어도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숟가락으로 계속 떠먹여준 엄마의 아이들은요, 예를 들면 의대를 왔다고 쳐요. 저는 의대 교수이기도 하니까 의대생들도 보잖아요. 의대를 와도 안 떠먹여주면 못합니다. 대학생 되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의대는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의대를 와도 못해요. 자꾸 유급하고 떨어지고 성적이 안 나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자기가 무언가를 스스로 하고 실패를 경험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고 지켜봐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떠먹여준 저는 반성을 하며 근데 아이를 키우는 일은 늘 반성하는 일의 연속이라서요. 네. 그러시죠, 여러분? 네. 우리가 난제죠. 사춘기 아이와 갱년기 엄마가 만났을 때 과연 누가 이길 것이냐. 저는 이게 늘 궁금했거든요. 누가 이깁니까? 사춘기와 갱년기가 만나면요, 누가 이길까요? 근데 저희 경험적으로는 사춘기가 이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좀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몸이 안 받쳐주는 거죠, 이제. 생각은 하는데 몸이 안 받쳐주는 건 사춘기 애들은 아직 뇌가 덜 컸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엄마가 좀 요즘에 갱년기니까 힘들어서 내가 좀 이런 걸 알아서 해야 되겠어. 좀 엄마한테 잘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능력은요, 우리 뇌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자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행동 조절을 담당하는데도 가장 마지막에 자라요. 그래서 대부분 언제 완성이 되냐면, 한 20살 초반에 완성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능력이 생각보다 되게 늦게 자라고요. 아이들이 발달이 빠르고 그런 능력이 좀 빨리 자란 아이라고 해도 밖에서 선생님 배려하고 밖에서 친구들은 배려하는데 집에서 엄마는 배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약간 엄마를 배려하면 좀 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막 약간 그 엄마한테 서운한 게 쌓여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애들이 그런 거를 엄마한테는 또 배려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사춘기가 이기더라고요. 저는 진짜 사춘기와 갱년기가 딱 맞을 것 같거든요. 저희 아이가 지금 초4인데 저는 무조건 집니다, 이제. 유태한 밤, 오신 독자님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겪는다는 고민이 많으셔서 오늘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사춘기 부모님들이 오시면 많이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요. 제가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릴 때 처음에 스마트폰을 사줄 때부터 사실 습관을 잘 들여야 되거든요. 가능한 늦게 사주는 게 좋고 처음에 사줄 때부터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약속을 정하고 스마트폰 때문에 안 싸울 수는 없어요. 계속 싸우면서 아이가 조절력을 획득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지금 우리 애가 아직 어려서 나 스마트폰 아직 안 사줬어. 그러면 괜찮은데 이미 하루 10시간씩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엄마가 천천히 해야 돼. 이거를 스마트폰을 바로 조절해야 되겠어. 이걸 당장 뺏어야 되겠어.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좀 우선순위를 정하고 10시간 하는 애는 8시간 했다가 6시간 이렇게 줄여야지 바로 뺏어야 되겠어.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너무 싸워서 이기겠다는 마음은 아니고 천천히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줘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키우면서 부모들이 생각하는 게 자립과 독립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데요. 지난해 유행했던 말이 있죠.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근데 우리 아이가 이런 중꺾마의 마음으로 좀 내면이 좀 단단하게, 그러니까 좀 잘 컸으면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잘 키우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부모가 아이를 믿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격려하는 칭찬과 피드백이 중요하다. 끝까지 노력해서 아이가 무언가를 해내는 순간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패를 함께 극복해야 된다. 부모 자신의 인생에도 열정과 끈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5개를 썼는데요.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가지는 어떤 내면의 단단함이 보이잖아요. 그게 애들마다 다 달라요. 같은 부모가 똑같은 방식으로 키워도 다르거든요. 우리 아이가 내면이 단단한 아이가 아니라고 해서 그게 부모 잘못은 아니다. 아이가 타고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내면이 단단한 아이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부모가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조금 좌절하더라도 다시 이겨내고 또 우리가 또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좀 단단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그런 거를 보고 배운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가 돼서 이제 그 확실한 육아관, 교육관 이런 거 좀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덜 흔들릴 텐데 늘 불안해요. 사실 아이 키우면서 흔들리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도 주셨어요. 나만의 확고한 육아관이 있어.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저만 해도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바뀌고 또 저도 공부를 하면서 바뀌고 진료실에서 아이들을 진료하다 보면 계속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내가 내 아이를 보고 내 아이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녀 교육의 가장 큰 적은 옆집 엄마다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미디어도 많고 또 주변에 학부모 모임 가시면 완전 막 이렇게 귀가 팔랑팔랑거리면서 나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그럴 때 내가 뭔가 흔들리지 않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평안하게 하려면 약간 나 자신을 돌보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잠깐의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뭔가 여러분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한 일. 그 외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보면 전미도가 조정석한테 그럼 물어본 장면이 있거든요. 너는 널 위해서는 뭐 해주니? 이런. 그게 일하는 부모님들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면 전 일 하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 절, 성당 가시는 분들 가시면 좋고요. 취미생활, 운동 하시는 거. 퇴근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스타벅스 30분만 앉았다 가시라고. 그 30분 잠깐 숨 쉬는 시간이죠. 내가 잠깐 나 자신하고 둘이만 있는 숨 쉬는 시간.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숨 좀 쉬고 아이를 잘 돌볼 수 있게 되면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역할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봐 주셨어요. 그 엄마가 꿈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많이 느끼신다고 주신 사연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에게 써야 될 돈과 시간을 나를 위해서 썼을 때 느끼는 죄책감. 우리 아이 운동 안 사주고 내 구두 샀을 때 느끼는 그 죄책감.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좀 지나면 내 거 사게 되세요. 아, 그렇구나. 아직 애기가 어리셔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인사 드릴 때 행복한 엄마의 아이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엄마가 아이한테 시간과 돈을 많이 쓰면 무조건 내가 잘 되냐.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일하는 엄마니까 애를 맨날 같이 있어주지도 못하고 가통 이런 것도 잘 못 챙기고 막 이러잖아요. 저희 아들은 지가 챙겨요. 그래서 엄마 가통 엄마가 사인해야 되는 거 있는데 오늘 꼭 사인해야 돼 이러면서 애가 막 챙기고 엄마 준비물 있는데 엄마가 사야 돼 이러면 요즘에는 12시 전에만 주문하면 새벽에 오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사야 돼 이렇게 챙기거든요. 오히려 더 주도적으로 하는 일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엄마가 시간과 돈을 다
내가 애한테 쓴다고 해서 아이가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또 엄마가 평안하고 마음이 좀 행복할 때 애도 더 잘 볼 수 있고 우리 아이에서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잘 들여다볼 수도 있고 우리 아이가 막 불안해할 때 아이의 불안을 좀 내가 이렇게 받아줘야 되잖아요. 받아주는 것도 잘 할 수 있고 또 뭐 살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같이 잘 찾을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더불어서 엄마는 어른이지만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꾸준히 해. 뭐 이런 삶의 태도를 또 아이한테 몸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안 먹고 안 쓰고 내 자기 개발 안 하고 애한테 돈 쓰는 거를 내 딸이 그렇게 살아라고 하고 싶진 않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보고 나중에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나도 내 삶을 위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른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그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되게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에 가다가 나를 위해서 뭐 하나씩 살까요? 오늘의 공식 질문은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좋은 엄마, 부모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고 오늘 또 우리 멋진 아빠들도 같이 와주셔가지고 예,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부모란 뭘까?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답을 주시고 싶으신가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 하면 나와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늘 돌아보는 부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아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이거를 돌아보고 있으면 이제 방향을 늘 잃지 않고 아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또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꼭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 자신과 아이를 돌아보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